부부교과서 14편. 고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정말 자주 다루는 소재가 바로 고부 갈등이죠.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고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내 아들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정해주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친부모님처럼 여기고 지금의 남편이 있기까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신다면 고부 갈등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게 가장 건강한 고부관계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어머니나 며느리 쪽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로 상대를 힘들게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느끼거나, 며느리를 하대하거나, 아들을 키워준 보상 심리로 며느리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거나, 며느리를 집안일 시키는 집사처럼 대하거나, 며느리가 시집와서 뭘 잘 모른다고 무시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앞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모든 폭력이나 폭언에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저항해야지, 그냥 참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고 넘기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와 똑같이 맞대응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에게는 침묵으로 저항하면서 모든 걸 남편과 상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함께 찾아야 해요. 만약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고부 갈등이 생겼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의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해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아내는 내 사람인데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다른 한쪽이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관하다 보면 갈등의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결국엔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불편한 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보다 더 가까운 존재죠. 따라서 갈등의 시작이 시어머니라면 남편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아내 편을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제가 애 엄마랑 헤어져서 혼자 사는 모습을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제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고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무조건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시거나 화가 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방관하다가 아내에게 이혼당해서 혼자 남는 게 진짜 불효일 수 있어요. 아내 입장도 생각해 볼까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힘든데도 남편이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어머니가 좀 심하게 하더라도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모친 편을 들면 아내는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런 모욕과 대우를 당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이 서면 홀로 서기를 준비하게 되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주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하겠죠. 남편이 모친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아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큰 거예요.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더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남편이 시어머니께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아내도 더 신경을 쓰게 돼요. 단, 이런 말들은 아내와 시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셋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 편을 들면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꼭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물이나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엔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담아 설득하면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부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며느리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기본 자세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또 뭔가를 물어보실 때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쉽게 설명해드리면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 참 교양 있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며느리가 중간에 말을 끊거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꼴불견이 없고 정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은 걸 며느리가 잘난 척하며 가르치려 들면 억하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엔 남편도 아내 편을 들어주기 어려워요. 이럴 때 남편이 팔불출이 되어 아내의 편을 들면 시어머니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나 우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도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도리를 어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각자의 도리를 잘 지켜간다면 고부 갈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을 위해 한 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